예, 종목 발굴하고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차장님과는 평소와는 좀 다르게 무거운 반도체 얘기 잠깐 네.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하다 보니 고정 거래 가격이 떨어졌으니 반도체에게는 힘든 하반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좀 선방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스마트폰이랑 지금 콘솔 게임 쪽으로 좀 기대를 거는 것 같긴 하고,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, 그렇다고 포트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니면 기타 반도체를 뺄 수는 없는 노릇이고, 네.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?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하이닉스 정말 약하잖아요. 계속 지금 빠지고 있고, 그나마 삼성전자는 한번 이제 그때 이제 인텔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네. 한번 오른 적이 있죠. 그래서 좀 차별화는 됐는데 두 기업 다 어쨌든 메모리가 기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.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게 3분기도 지금 3분기는 확실히 안 좋아요. 이건 이미 고정거래 가격이 최근에 급락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네. 이건 기정사실입니다. 근데 4분기까지도 이거 좀 불확실하지 않냐. 왜냐하면 이제 서버용 디램이 올해 상반기에 다 대부분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네. 하반기에 좀 안 좋아지는 거고. 근데 이제 분명히 좋아지는 쪽도 있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 쪽은 뭐 뉴스들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. 모바일 디램 쪽은 확실히 좋아진다.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어쨌든 그 서버용 디램이 또 이 고정 거래가에 또 큰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싸늘해진 건 좀 사실입니다. 그래서 반도체 업종 이거는 분명히 지금 시장이 2,300까지 온 상황에서 분명히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, 근데 이걸 딱 삼성전자, 현대 그 하이닉스를 보면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, 그래도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메모리만 놓고 봤을 때는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내년부터는 메모리도 좋아지는 걸로 다 지금 컨센서스가 네. 형성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3, 4개월 정도가 좀 어렵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년을 보면 하이닉스도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. 사실 살 자리 맞는데 당장의 수익을 원하신다면 좀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지금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언택트 바이오, 2차 전지는 누구나 다 아는 주도주인데 네. 그거 말고 좀 못 갔던 것 중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잘 가는 게 자동차. 그 다음에 IT잖아요. 네. 그러니까 IT에서 저는 반드시 반도체 한두 개는 편입을 해야 된다. 이런 의견이고, 그 중에서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선별을 해야 될 거는 역시 비메모리인 것 같습니다.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. 메모리가 좀 아직은 어렵다 보니까 비메모리 쪽.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인텔 말씀드렸지만 인텔이 결국 7나노 공정 실패해가지고 네. 삼성이나 TSMC에 외주를 줄 텐데 그걸 떠나서라도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TSMC를 쫓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.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늘릴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실제로 비메모리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인텔을 떠나서요.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 보시면 5G 스마트폰 쪽 지금 이미 중국 쪽에서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, 또 오늘 공교롭게 갤럭시 언팩 행사하는데 네. 뭐 스마트폰 5G 대한 기대감 당연히 높아지는 시기일 수밖에 없고, 또 CIS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. 이미지 센서죠.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인데 이쪽은 뭐 굉장히 호황입니다. 여전히 좋은 쪽이고, 그다음에 웨어러블 기기도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이 굉장히 이쪽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? 결국엔 5G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비메모리 쪽인데 이쪽을 그동안 TSMC가 꽉 잡고 있었는데 어쨌든 좀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가 뭔가 꿈틀꿈틀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가려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쪽 시장이 커지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 그쪽에도 분명히 틈새 시장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기업들 확보하시면 분명히 반도체에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. 근데 이 설명을 듣다 보면 삼성전자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, 아니면 뭔가 틈새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틈새 기업도 있다라는 말이고, 어떤 기업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요? 좀 큰 기업으로 갑니까? 아니면 틈새 시장으로 노리는 겁니까? 틈새고요. 저는 예. 뭐 여기서는 항상 제가 작은 것만 말씀드리니까. 근데 삼성전자 물어보셨으니까 그냥 단도체 쪽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. 포트에 삼성전자 있는 거 나쁘지 않다. 다만 이거를 오늘 사가지고 나 일주일 안에 승부 보고 싶다. 그런 분들한테는 저도 일주일 후에 갈지 안 갈지 제가 모르잖아요. 네. 근데 반드시 내년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 그림 좋으니까 이렇게 안 좋을 때 사는 거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예. 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면 좋겠고, 근데 하이닉스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너무 그 메모리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삼성전자는 이제
이 파운드리도 하잖아요. 그래서 네.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종목은 한미반도체하고 이제 코세스라는 기업인데 네. 아마 한미반도체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. 워낙 좀 유명한 반도체 장비 회사고, 반도체 후공정. 후공정이 요즘에 왜 좋냐면 이게 TSMC도 그렇지만 결국에 이제 파운드리 이런 반도체를 다 주문받아 생산을 할 때 마지막에 다 후공정에서 패키징하고 네. 테스트까지 다 끝내야 그게 완성품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후공정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, 한미반도체는 후공정의 이제 자동화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, 이 회사가 되게 매력 있는 게 물론 국내 기업하고도 이렇게 뭐 수주를 하지만 중화권 기업이 그렇게 수주를 많이 해요. 특히 대만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. 그래서 뭐 TSMC에 꼭 집어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화권 반도체 회사들과 관계가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요즘에 중화권 투자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. 네.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, 특히 5G 반도체 칩이 이제 최근에 생산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자동화 장비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애플이 최근 나왔던 뉴스인데 그 EMI라고요. 전자파 간섭. 그러니까 이 전자파가 이렇게 기기에 이렇게 전자파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 기기가 오작동을 하거나 네. 그런 게 심한데, 특히 요즘에 그 애플이 뭐 무선 에어팟이라든가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걸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게 기기 간의 간섭이 되게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파를 좀 차단을 시키는 수 있는 EMI라고 하는데, 이쪽에 대해 들어가는 또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한미반도체가 그쪽 애플 쪽에 또 뭐 수주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,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딱 시장 트렌드에 맞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 것 같아요. 지금 딱 그런 지금 성장하는 쪽에.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예. 두 번째는 코세스인데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. 이 종목은 또 시총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, 이 회사는 딱 그냥 잘라 말하면 그 레이저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 공정에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네. 뭐 부품이나 반도체 같은 걸, 그런 것들을 이제 레이저로 정밀하게 커팅해주는 그런 장비인데, 사실 그것만 하면 매력은 없는데, 이 회사가 그 애플의 그 에어팟 방금 말씀드렸잖아요. 무선 네. 에어팟에 그 레이저 커팅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쪽에 어쨌든 이제 무선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사실 이거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도 지금 공격적으로 뭐 갤럭시 버즈 같은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쪽 시장 엄청나게 커지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많다. 근데 시장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닌데, 실적이 뭐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이렇게 좋았던 기업도 아닌데, 향후에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이쪽 장비 쪽에서 뭔가 매출액이 좀 증가할 수 있는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약간의 그 반도체 쪽에서는 틈새? 그렇죠. 틈새라고, 예. 틈새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웨어러블과 관련된 또 종목들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. 한미반도체 그리고 코세스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. 오늘 또 가지고 오신 유망 스몰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? 저희 요새 제가 보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, 그러니까 뭐 언택트나 너무 이런 거는 좀 그렇고 자동차하고 이 IT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오늘도 두 개인데 뭐 다들 아시는 기업이에요. 첫 번째는 S&T 모티브. 이게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. 근데 S&T 모티브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, 좀 다른 점은 모터 아시죠? 고동 모터가 사실 그 전기차나 이 수소차는 엔진이 없잖아요. 엔진 대신에 이 모터로 돌아가거든요. 예. 굴러가기 때문에 모터가 필요한데, 이쪽에 그러니까 이 회사 이번 실적을 뜯어보니까 그 기존의 내연기관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안 좋았어요. 당연히 락다운 걸렸으니까. 근데 유일하게 그 친환경 차용 모터만 매출이 무려 90%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뭐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, 근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전기차, 이번에 뭐 전기차 데이터들 아시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7월 달에 판매된 거 보니까 10대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팔렸대요. 네. 엄청난 겁니다. 이게 이제 뭔가 트리거가 될 것 같은데,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, 그쪽에서 분명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모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니까 좋게 보시면 되겠고, 이게 수소차도 상관없어요. 전기차든 수소차든 이 모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당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지 않을까. 요즘에 어쨌든 이 부품 회사 꼭 보실 때 눈여겨보셔야 될 게, 친환경차 부품을 하냐 안 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예. 그걸 안 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S&T 모티브는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잘 걸고 있으니까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잠시만요. 예.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S&T 모티브는 친환경 차용 그 모터의
매출 비중이 제일 큰 건가요? 아니요,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. 아직은 물론 내연기관이 높은데 예. 이 비중이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아까 이제 매출도 말씀드렸지만 93% 지금 급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쪽 시장이 이제 커지는 데 따라서 점점 늘어나겠죠. 그래서 지금 어차피 주가라는 게 지금 매출 비중이 작아도 상관없는 게 이쪽 시장 자체가 열렸기 때문에 예. 당연히 이쪽이 현대 기아차가 드라이브를 걸어주면 S&T 모티브도 이쪽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. 네. 그래서 거기에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매출 비중 늘어나고 실제로 매출은 급증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. 두 번째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. 네,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사실 이게 LG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라 굉장히 좀 주가가 안 좋았어요.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 그 광저우 공장에서 OLED TV가 드디어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율이 안 잡혀가지고 그동안 뭐 공장 가동 한 해 만에 이러다 보니까 그거 납품하는 이 대형 OLED TV 쪽에는 필름을 납품하는 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정말 주가도 못 갔고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2분기 실적 이번에 발표됐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잘 나왔고 중요한 포인트는 3분기입니다. 지금 이제 증권사 보고서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LG 쪽에 지금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. OLED TV 쪽에. LG가 헌 TV 가져가면 새 OLED 맞습니다. TV로 바꿔주는 이벤트까지 하더라고요. 그게 정말 좀 고육지체인 것 같긴 네. 한데 LG 입장에서. 근데 어쨌든 OLED로 바꿔준다는 거는 이쪽으로 그냥 승부를 걸겠다는 그렇죠. 하나의 좀 강력한 의도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저는 이 OLED TV 쪽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지금 이 삼성에서 오늘 폴더블폰 한번 공개를 할 것 같아요. 거기 들어간 또 소재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하고 이 TV 쪽이거든요. 근데 이쪽이 사실 상반기에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잖아요. 근데 지금 데이터들이 점점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주가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충분히 지금 저렴한 가격대니까 한번 IT에서 뭔가 하반기에 좀 승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친환경차에 대한 모멘텀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테니 여기에 대해서 S&T 모티브 얘기를 해주셨고 또한 OLED TV나 모바일용 소재와 관련해서도 한 가지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저희들도 관심 있게 또 3분기 흐름 얼마나 또 실적과 함께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시장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2307선, 계속 2300선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. 1.1% 코스피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. 코스닥도 역시 상승폭 키워가면서 1.2% 상승 84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. 역시 계속해서 개인이 이끌고 있는 시장 가운데 오늘 IT 반도체주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특히나 LG화학의 좀 흐름들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. 이제 67만 원 선까지 올라왔어요. 4.2% 강세권.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6.94%. 역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꾸준한 우상향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. 오늘 시장 끝까지 이런 상승장에서도 좀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